이거 비행체에서도 그렇고요. 모터를 달아가지고 모터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터빈 블레이드 없이 이렇게 빨아들인다. 또는 각도를 틀리게 해서 여러 군데서 빨아들여서 공기 탱크에 채우고, 아니면 공기 탱크를 모듈 단위로 작은 놈 5개를 채워서 큰 탱크로 옮겨가지고 이런 방식도 돼요. 그래서 터빈 블레이드 없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가 오토바이 자동차도 다 되고요. 자전거도 되고, 자전거가 아니라 배도 돼요. 이렇게 해가 터빈 블레이드 없이 해가지고 공기를 충분히 석유하고 섞어주는 장치에 대해서 온도를 높여주거나 수소산소를 조금 넣어주거나, 아니면 이거를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 그 입자를 갖고 다니다가 가루를 갖고 다가 액상으로 만들고 가스 구조를 만들어 섞어주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항공 우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산 무기로. 대신 방사능 문제가 좀 있겠죠. 온도를 높여주는 기술을 쓰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인젝터라는 기술에다가 인젝터에서 이 공기하고 연료를 섞어주거나 거기다 압축기를 인젝터에서 달아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인젝터라는 부분도 미세하게 내뿜기는 한데 압축기를 다는 방식을 사용하시거나 카브레타에다 압축기를 다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뭐 주유소 같은 데서 팔 때부터 공기를 섞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 수소 선서를 터지지 않을 정도로 섞어주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데, 바이오 디젤, 그다음에 석탄 가스 이런 것들도 되고, 천연가스에도 됩니다. 천연가스에도 만약에 수소 같은 것을 이렇게 탑재를 해가지고 그거를 수소 팽창으로 수소를 연료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내뿜을 때 수소를 태워서 이렇게 움직이는 기관이 되겠죠. 거기다 공기를 섞어줘가지고 공기를 좀 팽창시키는 팽창력을 넣어주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뭐 제트 엔진 같은 데나 이렇게 뭐 이렇게 연소 기관 6개 있다 그러면 이렇게 대짜리 중짜리 적어도 두 사이즈 이상은 굉장히 융합하는 열이 나서 파워가 세진다 그랬죠.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 하기 때문이라 언오프도 할 수 있고요. 왼쪽에는 연료를 적게, 오른쪽 많이 줘갖고 이렇게 자세를 제어하는 데다 사용하고, 이건 프로펠러 방식이나 모든 부분도 이렇게 동일하게 연료가 뭐 석유든 뭐 전기든 그렇게 적게 줘서 좌우의 균형을 잡거나, 가변 프로펠러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재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에 고체 엔진 플러스 고체 연소실 또는 액체 연소실을 2개를 같이 쓰는 경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외부의 장착용으로 추가로 장착하더라도 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자동차나 이런 오토바이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토바이 같은 거는 오토바이 엔진을 이렇게 양쪽에 둬가지고 자동차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쪽에 이렇게 둬가지고 1개짜리로 오토바이 돌리는 거, 회전축을 2개짜리 돌려주는 거, 그렇게 해서 자동차 1기통, 2기통 이런 식으로 3기통, 4기통 이렇게 만들어서 돌리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렇게도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럼 현재 있는 자동차도 그럼 그렇게 하겠네. 이렇게 한 바퀴씩을 돌리는 거예요. 자동차가 이쪽 바퀴 하나, 이쪽 바퀴 하나를 이렇게 돌리면 훨씬 더 정확하게 돌기만 한다면, 컴퓨터 제어로 해서 정확하게 돌기만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는 자동차 엔진, 자동차 연소하고 오토바이 연소를 2가지로 해가지고, 자동차 연소는 좀 파워를 담당하고, 오토바이 연소하는 엔진은 자동차 엔진과 오토바이 엔진 2개가 있는 거죠. 그걸로 나란히 이것을 큰 축, 이렇게 회전축이 있어서 양바퀴를 돌린다. 그럼 그때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화물처럼 만들든지 기차처럼 만들어도 되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외관만 그럴듯하면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어요. 오토바이 엔진 2개, 3개 이렇게 해서 한쪽 2개, 3개를 한쪽 바퀴만 돌리는 방법, 2바퀴를 한꺼번에 이렇게 자동차처럼 회전축을 돌리는 방법, 2가지를 다 사용하고 오토바이 엔진으로도 가능하다. 또는 바퀴를 하나씩 움직이는 방법, 나는 통째로 오토바이 엔진 몇 개를 따라서 돌려서 전륜구동, 후륜구동이 있을 수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오토바이 연료가 5리터에 200km 가던데, 그러면 뭐 할만한 거 아닌가요? 네네,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시면 오토바이 엔진을 좀 개조해서 경유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데요. 네,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경유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오토바이 엔진으로 제가 드론을 좀 개조해가지고 드론을 만들 수 있다. 200km 하니까 프로펠러를 앞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하시면 400km 타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용 드론에다 수류탄 투사기 만들면 제 기술인데요. 그거를 거기 쓰시더라고 미군에서 우크라이나에서도 막 쓰시는 것 같은데. 그 제 기술인데 왜 쓰죠? 거기다가 폭탄을 상용 드론에다가 폭탄 카메라와 폭탄을 달아 사람이면 달라붙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이제 카메라가 입체 카메라 가로 세로 높이로 차폐하시죠. 입체 카메라는 더 좋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를 잘라서 1cm나 0.1, 0.3cm 좌표하시방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 우주지도, 바닷속 지도, 하늘지도, 육지지도, 땅속 지도도 가능한데요. 구층 가스관 피해서 공사할 수도 있고 의료 영상 장비에서도 이렇게 초음파 촬영할 때도 가로 세로 뭐든 이렇게 가로 세로 좌표하시죠 방식으로 해요. 로봇의 자세 제어도 이렇게 왼쪽 오른쪽 뭐 100개다 배터리가 하면 언어푸식으로 하고요. 각각 연결해서 어느 것을 연결할지 결정해서 다 전기가 있고 전기가 전선이 있고 연결을 있고 언어프를 할 수 있다 각각. 여기 10주고 20주고 30주고 40주고 50주고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힘을 제어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전기적인 힘을 보낸다는 것이죠. 자세 제어에도 가로세로 높이로 차폐와 숫자 방식으로 데이터 처리해서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익숙한 움직임은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해야죠. 네. 개선하거나 종종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엔진으로 제가 이렇게 발전기를 만들 수 있더라. 오토바이 엔진이나 자동차 같은데 달릴 때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자가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하더라. 입자나 가로 대중소 홈을 파져서 그것을 이렇게 편면적을 넓혀준다. 이것은 자동차 양극 전극제에도 동일하다. 그다음에 돌릴 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피복 없이 전기선선이 흘러나오면 피복 없이 대중소다. 그 굵기를 틀리게 한 구리선이 있을 때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도 집안에 태양전지다 집안에 조명에다가도 이렇게 딱 둬가지고 태양전지에다 이걸 이런 회전축을 돌려줄 수도 있어요. 이 회전축을 돌리는 기술은 뭐 우란 그리고 원자력으로도 되고요. 원자력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가스 구조로도 하시면 제 기술인데 우라늄, 플루토늄에 모듈 단위로 5개 보일러 5개여서 큰 물통으로 옮겨서 발전하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 10개짜리, 100개짜리 될 수 있겠죠. 금방 이렇게 원자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석탄, 석유, 가스 발전에도 동일합니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로 가루나 가스로 입자로 이렇게 하다 보면 현재 막대 방식보다 훨씬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뭐 바닷물로 식힐 필요도 없고요. 네, 이렇게 제어도 좋고 원자력 발전할 때 한 10년 걸린다는데 뭐하러 그렇게 모듈 단위로 하면 금방 할 텐데. 그럼 석탄으로도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석탄으로도 모듈 단위로 떼거나 석탄을 가루와 또는 이렇게 입자 또는 가스를 같이 사용하거나 석유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뭐 그 방사능 염려가 없다면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가스 넣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공기를 이렇게 석탄에다가도 이렇게 할 때 석탄 가스화 된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석탄을 가루 상태에서 태워요. 가루 상태에서 마치 수처럼 덜 태웁니다. 덜 태워서 그거를 공기를 뽑아내 갖고 거기다 투입해도 됩니다. 이렇게 간편한 방식으로도 석탄을 가스화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를 넣어준다고요. 불완전 연소지만은 그것도 이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수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아니면 뭐 석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약간 덜 태운다는 거죠. 석탄을 덜 태워가지고 수처럼 만들어서 가공해서 하면은 그렇게 해서 사업을 벌이시고 판매 사업을 벌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쉽게 탄다는 것이죠. 석탄 보면 쉽게 잘 안 타요. 그러면 뭐 주방에 있는 식당에서 사용한 숯도 뭐 바비큐 숯도 별거 다른데 잘 안 타죠. 그러면 그 숯을 만드는 공장 자체에서 살짝 그래서 가열을 해가지고 단가별로 해가지고 좀 작게 만들면 더 좋겠죠. 잘라가지고 만들어 가열을 해서 수처럼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준. 그러면 이제 불만 붙이면 곧바로 붙는 장점이 있다는 바베큐 숯이든 야자 숯이든 뭔 숯이든 상관없이 그러합니다. 여기다 숯에다가 콩기름 같은 걸 넣어서 하시거나 조개탄 이런 콩기름을 넣어서 하시거나 기타 다른 기름을 넣어서 쉽게 불붙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펠릿 화목난로 열린 펠릿을 했다가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펠릿에다가 강아지 풀로 제가 이게서
곡물 사료, 동물들 사료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강한 부지를 뭐 사방에 깔려 있는 게 강아지 풀인데 대량으로 뭐 비닐하우스에서 맹모작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조여서 곡물로 썼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료로 만드는 아닌데요. 소도 먹고 돼지도 먹고 닭도 먹고 다행히 그거를 가지고 또는 이거를 가지고도 펠릿을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공문초는 제가 그래서 기술을 공개를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문초는 약간 이렇게 안 좋은 성분이 타면서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목이 쫓는 식물인데요. 잘 자라긴 하는데 이게 강아지 풀이 대량 재배되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곡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남의 기술과 사업을 사용하지 마세요. 네네. 그 다음에 이 사업 아이디어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방앗깻잎을 동물 사료, 또 어류, 또 곤충의 사료로 가거나 방앗깻잎의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질적자성 형성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해서 방앗깻잎을 산소 공급 능력이 탁월하더라. 그래서 탄산음료를 만들거나 또 운동할 때 파우저를 만들 수 있는데 생강도 같이 곁들이거나 생강 자체로도 탄산을 넣어서 탄산음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생강에다 박하를 넣어가지고 이 기술을 원래 이제 당기 박하 이렇게 당기 박하 그다음에 생강 그다음에 이거를 해가지고 좀 뭐죠 그다음에 겨자나 또는 뭐 어떤 와사비 이것을 와사비 좀 비싸죠. 그래서 조금 프로테인을 넣어가지고 코 막히는데 뚫는데 사용한다 그랬죠. 담배 같은데 이것을 넣을 수 있다. 방앗깻잎은 제가 기술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담배 같은데 당기를 넣어준다든지 기타 약초를 넣어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담배 같은데 약초 성분이 뭐가 됐든 과일잎 이런 데도 가능하다. 과일잎 뭐 구아바 잎도 되고 뭐 유자잎도 되고 밀감 귤도 되고 이런 것들을 프로테이전에 넣어서 과일 향이 나게끔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유자 같은 것도 되고 모든 바나나 잎도 괜찮지 않겠어요? 뭐 어때요? 네네네. 그래서 망고 잎도 괜찮고 커피 같은 잎 등 걸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다. 동물 사료에도 커피 잎이나 조리대에 넣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자잎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이렇게 약간 항균제로서 사용할 수 있는데 마늘 부산물들 이런 것들도 약하긴 하지만 그런 것도 좀 좀 도움은 될 것 같다. 이것을 담배에 넣는 담배가 아니라 동물 사료에도 넣을 수도 있다. 양파 같은 거 부산물들을 뭐 먹어서 좋을 수 있으면 나쁘진 않죠. 단가도 싸고 유자 뭐 떨어진 거, 뭐 이렇게 매실 떨어진 거, 매실잎 같은 거 이거를 이렇게 씨를 제거하고 독성을 제거해서 그걸로도 동물 사료에 넣어서 이게 항균 물질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모든 그 담배 같은 데도 이렇게 녹차나 이렇게 차성분 좀 몸에 좋은 거 약초나 차성분을 섞어줘서 그런 담배도 만들 수 있는데 담배잎이 들어가지 않은 담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 그것은 이제 생강잎으로 만든 데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방앗깻잎 단독으로 해가지고도 방앗깻잎 단독으로도 담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방앗깻잎 단독으로도. 그래서 방앗깻잎 이거는 기술 공개할게 해보세요. 네, 네. 그다음에 당기하고 박하하고 생강을 결합해가지고 약초 성분 뭐 다른 것들이나 과일잎 같은 것이 들어가서 커피 같은 거에서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녹차잎 같은 거 결합해서 그거 담배를 만드시면 담배즙이 들어가지 않은 담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콜라나무 액상, 콜라나무 이파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결합해서 또 담배를 카페인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것을 커피하고 깔라만시인데요. 커피 이것도 깔라만시를 음료수로 개발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콜라하고 깔라만시 또는 콜라하고 커피 하셔도 맥콜 맛이 나는데 맛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한시 같은데 타우린을 넣으니까 되게 타우린을 넣으면 동아지아 바카스 맛이 나는데 그중에 파인애플, 원한시, 환타, 석스, 뭐 그다음에 사이다 이런 거 그다음에 콜라 이런 데다가
타우린을 넣어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꽤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카콜라나 펩시콜라 하지 마세요. 네. 커피하고 초콜릿을 결합을 했더니 고속들이 잠이 안 오더라. 10분간 약초를 가지고 출연한 연구를 했고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성 형성만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가나 초콜릿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커피는 음료수 커피는 안 되더라고요. 자판기 커피 가루가 들어가. 그걸 결합을 했더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녹차도 결합하거나 아니면 콜라나 뭐 액상을 좀 결합할 수도 있는데요.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너무 고농도가 되니까 그냥 녹차, 커피하고 녹차 결합한 거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 커피, 녹차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커피 홍차는 있죠. 그럼 이거를 커피나 녹차, 홍차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초콜릿과 결합해 가지고도 할 수 있다. 홍차하고 초콜릿, 커피였죠. 이래서 잠이 안 오게 하는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초콜릿 함량이 더 많이 들어가요. 잠 오게 하려면 대파하고 녹두를 결합한다든지 대파 가른 거 아니면 그 중동산 그 대추 야자 열매 있어요. 그걸 같이 결합하는 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셔도 저기서 대파하고 중동산 대추 야자 열매 두 가지를 결합해서 잠이 오게 하는 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유경련 그다음 뭐 네네 그 유경련 같은데도 대추하고 그다음 그 대파는 서로 상극이어 쓰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써가지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생전 처음 경험하는 무력감일까요? 그렇게 해서 프로테즘을 낚여준다면 몸의 이완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몸의 이완제를 아주 프로테지를 적게 줘갖고 몸의 이완제로 오히려 사용할 수 있다. 혈압을 낮추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주 조금 주면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다시 일어나려면 대추 생강, 그러니까 물을 끓여온 것을 먹거나 여기다 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예,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네, 대추 생강 끓인 물 이렇게 하시면 예,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혈 막는 데는 조리대하고 연근가루를 복용하시면 조리대 끓인 물과 가루 또는 복용하시면 출혈이 잘 맞는데 제가 혀를 깨물었는데 쉽게 잘 안 아물어. 조리대 껌을 먹어도 금방 아물더라. 그러면 이거를 어떤 상체 재생 치료 마데코솔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조리대 연근가루 외부 연고역을 해서 상체 지혈제로도 군에서도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연고를 발라가지고 뭐 다른 연고를 발라가지고 상체를 하고 압박 여기서 이렇게 거기는 이제 안에 들어간 데일밴드처럼 이렇게 압박을 해서 칭칭칭칭 이렇게 찌면 이것이 쉽게 압박이 될 수 있는데요. 찌밀 때 여기다가 한번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상처 부위하고 상관없이 피를 이렇게 멈추는 살짝 너무 하면은 피가 안 통하니까 적당히 여기다 감고 여러 군데 감아서 피를 혈류를 제한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감는다. 이게 압박하기 위해서 안에는 소프트하고 밖에는 좀 딱딱한 종류로 해서 강하게 압박해 사람 손으로 꼭 눌러도 지혈은 되긴 하는데 그 정도 압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에는 소프트한 밖에는 딱딱한 종류를 해서 이렇게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네네. 일단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이렇게 붕대를 감아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해서 제가 케이블 타이 같은 거를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데일 밴드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데일 밴드 같은 거 데일 밴드가 상처 볼 때 상처 밴드 있잖아요. 거기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뗐다 붙였다. 그래서 이거 케이블 타이처럼 만들거나 해가지고 농사용으로 사용하거나 비닐봉지 먹는 데서 다시 풀었다 할 수도 있고 완전 좋잖아요. 그다음에 지퍼백을 찍찍이 밴드 방식, 똑딱이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배관 보온제 같은 것도 찍찍이 밴드 방식이나 뽁뽁이 방식, 똑딱이 방식으로 열고 닫고 하는 배관 보온제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근데는 배관 보온제를 여기다가 제가 이것을 얼음 얼었을 때 이런 배관에다가 이렇게 어떤 전기호 방식으로 따뜻하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1m, 2m를 감싸가지고 전기가 열이 가해져서 따뜻하게 녹는 기술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TV 보고 와서 녹아 있다는 것이죠. 몇 시간 있다 오면
뭐 반나절이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배관 보온제를 갖다가 여기서 좀 얇은 거 현재보다 저 배관 보온제 너무 두텁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얇게 얇게 여러 개 들어가지고 비닐 뽁뽁이로도 가능해요. 비닐 감아도 오히려 더 낫더라고요. 이상하게 촘촘히 감아서 그런 거 봐요. 타이트하게. 그래서 배관 보온제는 이렇게 비닐과 뽁뽁이 또는 비닐 자체로 배관 보온제용으로 나오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얇게 그것을 똑딱이 방식 열고 닫고 하는 방식이면 더 좋은데요. 열고 닫고 뭐 비닐 같은 거 풀으면 되니까. 그래서 배관 보온제 이렇게 여기를 넣어가지고 똑딱이나 찍찍이 이렇게 열고 닫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는 배관 보온제도 비닐을 넣어주거나 뽁뽁이를 넣어주거나 하면 제 기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